당신 주변의 어르신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기 전부터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신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미묘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한 노화 과정으로 여기고 지나치곤 합니다. 이 중요한 경고들을 놓치면 소중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준비를 하기에 너무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이 임종에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인식한다면 사랑하는 어르신에게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현실에 정신적으로,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 갑작스러운 충격 대신 의미 있는 작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잦은 감염과 더딘 회복 속도.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면역력의 급격한 약화입니다. 평소에는 거의 앓지 않던 분이 갑자기 감기, 독감 또는 작은 감염에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질병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가벼웠던 질병들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은 상처나 멍조차도 눈에 띄게 더디게 아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이전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반복적인 감염입니다. 폐렴, 요로 감염,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더 흔해진 질환들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개별적인 질환으로 여기지만 만약 이러한 감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는 몸이 점점 저항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빠르게 효과를 보였던 항생제도 점점 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더 강한 약이 필요하거나 회복 시간이 길어지거나 한때 가벼웠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더 이상 치료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되기 쉬운 문제는 만성적인 상처입니다. 만약 작은 긁힌 상처, 궤양, 혹은 멍이 제대로 아물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혈액순환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해 상처 치유 속도가 정상보다 느려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욕창이 큰 위험 요소가 되며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말기 환자의 감염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열 대신 노인은 단순히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식사에 대한 관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에게서 정신적 명료함이 갑자기 저하되는 것은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환자가 말기에 얼마나 편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 입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감염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생제 치료나 입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치료보다 편안한 돌봄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될 때가 옵니다. 환자의 수분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보습하며 신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치료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감염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호흡의 불규칙한 변화. 몸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현저한 변화입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호흡이 느려지거나 얕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잠시 숨을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 갑자기 빠르게 쉬었다가 다시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패턴을 경험하는데, 이 호흡은 먼저 점점 깊고 빨라지다가 그 후 점차 얕아지고 느려지면서 결국 완전히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하고 빈번해집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혈액순환의 약화입니다. 손, 발뿐만 아니라 코와 귀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약간 푸르스름해지고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부위에서 얼룩덜룩한 색깔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몸이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면서 사지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는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대화를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빈도가 늘어나거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숨을 들이마셔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는 쉽게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움직이기 어려워진다면 이는 폐 기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의 체액이 축적되면서 호흡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색색거리는 호흡음, 가슴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인이 임종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은 폐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평평하게 눕기보다는 베개를 여러 개 받치거나 의자에서 자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은 두려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더 깊이 숨을 쉬도록 격려하거나 혹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단순히 몸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의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며 작은 양의 물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목표가 아니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호흡 변화, 손발이 차가워짐, 피부가 푸르스름해짐 등의 징후를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삶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초기이자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하거나 옷이 헐렁해 보이거나 식욕이 점점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거의 항상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신체가 더 이상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필수적인 신체 기능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도 일부 근육 손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는 보다 심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 상실은 단순히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체중이 감소함에 따라 신체는 필요한 에너지 예비량을 잃게 되고 이는 회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작은 질병이나 부상도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년의 체중 감소는 식욕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이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각이 둔화되어 음식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며 식사를 거르거나 섭취량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맛 변화가 아니라 신체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더 이상 이전처럼 뇌에 음식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감소하고 체력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됩니다. 게다가 기저 질환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암, 신부전,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이러한 질환들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도 식사량 감소로 이어져 신체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고단백 영양 음료를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문제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신체가 더 깊은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억지로 더 많이 먹게 하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우선시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어르신이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하고 식사량이 줄어들며 전보다 약해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회복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 말년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탈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긴 하루를 보낸 후의 피로함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조차 버거울 정도로 깊은 피로감을 의미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도전이 됩니다. 긴 하루는 누구에게나 피로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이 탈진은 더욱 깊고 지속적이어서 간단한 활동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도전이 되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요리나 옷을 입는 것, 심지어 대화하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신체의 기관 기능이 둔화되면서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은 더 이상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근육도 이전처럼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년에 많은 노인들이 점점 더 힘이 빠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전과 같은 활동 수준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신진대사의 저하입니다. 신체는 본래 에너지를 생성하고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그 에너지는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집중됩니다.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신체는 점점 보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쇠약해진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오랜 시간 깨어있기 어려워지며 갑작스럽게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금세 완전히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로로 인한 감정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많은 노인들은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신이 무능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회적 교류를 피하며 예전처럼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립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점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쇠약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가족들은 한때 활기차고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점점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게으르거나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충분한 휴식을 허용하며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몸이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지 기능과 소통 능력의 현저한 저하.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사고방식, 의사소통,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민첩하고 활발했던 사람이 점점 더 자주 잊어버리고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시간 개념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이전에는 전혀 문제없던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변화는 수개월 또는 1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산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혼란스러워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 오랫동안 익숙했던 사람이나 장소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다가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순간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시적 명료함은 가족들에게 혼란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지만, 대개 이는 뇌 기능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내면으로 후퇴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뇌가 더 이상 감정과 상호작용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시끄러운 환경은 감당하기 어렵게 되며 결국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보다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차분해지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뇌가 신체의 쇠약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전처럼 상황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들에게 특히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현실과 단절되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대화에 끌어들이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비록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종종 신체와 정신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내심을 갖고 고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 속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신호들, 약해지는 면역력, 호흡과 순환계 변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기능 저하는 모두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개 삶의 마지막 1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며 처음에는 미세에 놓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건강하고 활동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면 더 나은 돌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결정을 미리 내릴 수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이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